내가 땀 흘려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배달 라이더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하지만 또 엄청 헷갈리는 법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행동이 대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5년차 베테랑 배달 라이더 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동료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의 방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플랫폼 회사가 배달 기본료를 스멀스멀 내리는 거예요. 동료들 한숨은 깊어지고 이걸 보다 못한 김 씨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큰 결심을 하죠.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 바로 이 메시지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본료 4,000원 밑으로는 코를 잡지 맙시다. 어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리지 않나요? 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 씨의 이 제안에 동료 라이더들이 엄청나게 호응하면서 진짜로 싼 값의 콜은 다 같이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동네 배달망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요. 결국 플랫폼 회사가 백기를 들고 기본료를 다시 올렸습니다. 라이더들은 역시 우리가 뭉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승리를 만끽했죠. 하지만 말이죠. 이들의 기쁨은 정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에 승리의 축배를 들던 김 씨와 동료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날아온 건 다름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시무시한 공문 한 통이었습니다. 죄목은 바로 부당한 공동행위.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가격 담합 혐의라는 겁니다. 아니, 다 같이 먹고 살자고 뭉쳤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판인 거죠. 김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수백억 버는 대기업도 아니고 힘없는 노동자들끼리 뭉친 건데 이게 왜 담합이야? 회사원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건 합법이라면서 우리가 배달비 좀 제대로 달라고 한 게 왜 불법이라는 거지?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가르는 걸까요? 이 모든 사건의 향방은요, 딱 하나의 결정적인 법적 구분에서 갈립니다. 바로 배달 라이더가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사업자로 분류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법의 세계에서는요, 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칙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근로자라면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파업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분류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사업자랑 짜고 가격을 정하는 행위, 즉 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정반대의 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이 정의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거예요. 법 조항을 보면 그냥 사업을 행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죠. 법원은 이걸 아주 넓게 해석해서 독립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다 사업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건설회사나 혼자 일하는 우리 배달 라이더나 법적으로는 똑같은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놀랍죠? 그럼 법원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자를 나누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과거 택시기사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과거의 택시 기사님과 지금의 플랫폼 라이더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딱 보입니다. 과거 택시 기사님들은 어땠나요? 회사가 정해준 시간에 출근하고 기본급도 받고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서 일했죠.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플랫폼 라이더는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앱 켜고 쉬고 싶을 때 끄면 그만이에요. 어떤 콜을 받을지 말지도 내가 정하고 고정된 기본급도 없죠. 바로 이 지점! 스스로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일한다는 이 자율성 때문에 법원은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다시 말해 사업자로 보는 겁니다. 결국 4,000원 밑으로는 일하지 맙시다. 이 약속은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사업자들끼리 가격을 짜고 맞춘 불법 담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꽤 냉정했습니다. 라이더들의 행동이 먹고 살기 위한 절박함에서 나왔다는 건 알지만 그 결과가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친다는 거죠. 법원은 이런 담합이 결국 음식점 사장님이나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배달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장 전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 플랫폼 종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땀 흘려 일하고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생존 팁 3가지를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가 법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일한 것만큼 수수료를 받는다면 당신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이나 부당해고금지 같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료들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 이 가격 밑으로는 받지 맙시다 같은 말, 그냥 농담으로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대화 자체가 나중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한 번 걸리면 시정명령은 기본이고 엄청난 과징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가장 건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좀 다르게 보거든요. 플랫폼 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받는 추세라서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단체 채팅방에서 가격 얘기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플랫폼 회사랑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본 김 씨의 사례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완전히 달라진 이 플랫폼 경제 시대에 우리는 과연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또 보호해야 할까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